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참 바빴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들 보도했는지 좀 정리해보죠.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들 다루고 있나요, 주요 외신들? 네, 일단 우리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였죠. 조금 넘은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10시가 좀 넘었고,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11일 저녁 9시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많이들 보셨겠지만 성조기와 인공기 6개씩 12깃발이 나란히 걸린 회담 앞에서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는 그 장면. 예. 여기서 21세기 세계 질서는 서막을 올렸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 장면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언론 매체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제 두 정상의 악수 장면을 중계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CN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에서 나와서 그 회담장이 있는 카펠라 호텔로 이동하는 장면부터 모두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앤더스 쿠퍼 앵커는 이번 회담을 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관련된 책을 열독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사실을 전하기도 했고요. 책까지 봤다? 네, 예. 책을 또 한 권도 아니고 많이 봤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ABC 뉴스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두 정상이 같이 서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유럽의 경우는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이 이제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인 이제 11일이죠. 그러니까 주요 뉴스 프로그램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두 정상이 숙소에서 대기하면서 마지막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네. 프랑스의 BFM TV는 싱가포르 특파원을 직접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 그다음에 그 양 정상들이 하루 전이 아닌 이틀 전에 그 현장에 도착한 이유를 물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현지 특파원은 갑자기 이루어진 그 정상회담이라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그 수행원을 조직해야 되는 방대한 규모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틀 전에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합니까? 싱가포르의 이제 유력 일간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조보, 연합만보 이런 신문들이 있는데, 관련 내용들을 계속 속속들이 이제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관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지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한 그 내용 보도들이 주로 많았고요. 11일자 연합만보에 따르면은 현지에서 북한의 그 도서, 그리고 그러니까 책, 그리고 작은 국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 이런 소식도 전했고요. 예. 그다음에 10일자 연합만보 기사를 보면은 이번 회담을 위해서 양국 정상 수행단 규모를 봤을 때 북한 수행단이 더 미국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 측 수행단에는 핵기술 전문가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아하. 폼페이오 장관과 그 볼턴 보좌관 사이의 대결 구도가 이미 형성돼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11일자 연합조보는 취재센터 현장을 또 취재하기도 했는데 기자들이 반응이 좋다. 기자들을 위한 식사 메뉴가 40가지나 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예. 기자들 오면 한번 진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40가지가 됐는지. 네. 11일자 그 연합만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묵었던 로얄 스위트룸 1박, 그러니까 하룻밤 묵는데 가격이 7,000 싱가포르 달러였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565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머문 로얄 스위트룸, 이제 호텔이 다르죠. 그 세인트 레지스 호텔인데 여긴 또 비쌌다고 합니다. 1박에 9,800 싱가포르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91만 원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김정은 위원장 묵은 방이 더 비싼 방이란데요. 네. 근데 그 비용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부담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합만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에 리센룽 총리가 총 2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161억 1,7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네. 리센룽 총리는 기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안보에 직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호전에 큰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싱가포르 달러 정도는 기꺼이 지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1,000만 달러가 보안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2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써도 또 싱가포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 수입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 정도는 뽑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상회담 끝나고 서명한 직후부터 미국 방송을 저도 이렇게 슬쩍슬쩍 봤는데
이번 북미 회담을 썩 달갑지 않게 보는. 네. 심지어는 인공기랑 성조기가 나란히 배치된 걸 갖고 역겹다. 네. 뭐 이런 반응들, 또 이번 합의문 뭐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 백악관에서는 왜 회담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까지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 코너에 몇 달 전부터 나와서 이제 가끔 드렸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을 쭉 관찰을 해보면은 미국 언론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그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역시나 끝까지 미국 언론들은 그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의 MSNBC 방송에서 미국의 전 CIA 보좌관 출신인데요, 제러미 배쉬가 이제 출연을 해서 말을 한 건데,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방송에서 말을 아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전략에 대해서 미국 기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렇겠죠. 네. 제레미 배쉬 역시 이 방송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라 김정은에게만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나란히 서 있는 미국 국기와 북한 국기를 배경으로 악수를 하는 장면은 정말로 보기 거슬렸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역겹다, 이런 말 표현까지 했고요. 예. 미국 국기의 가치 훼손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또 회담 이후에 성명 사인 이후에 이제 외신들 반응 말씀하셨는데요. 예. 몇 가지만 이제 짚어드리면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후속 회담과 새로운 양국 관계 설정을 약속했지만 외교 관계를 개시하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예. 뉴욕 타임스도 공동 성명이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AFP 통신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제 물론 프랑스 AFP 통신도 있습니다만 주로 영미권에서 이제 이런 비판적인 구체성이 없다.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떤 의미로 보면 미국 보수의 한 축을 이루는 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어떤 일종의 순혈주의자들의 발상,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게 세상을 이제 선과 악으로 이제 분명하게 나누고, 그래서 악의 축 이런 단어도 쓰고. 그렇죠. 예. 그 선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대화가 아닌 폭력의 그러니까 타도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멜컴 낸스라고 하는 또 다른 안보 전문가가 역시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국기를 북한 옆에 두는 거 불명예스럽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을 영웅으로 치켜 세우려고 한다, 이제 이런 비판이 회담이 가거제스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제 김정은을 누가 영웅으로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 다만 은둔의 독재자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국제 무대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국기가 나란히 서 있다는 이유로 불명예스럽다면, 지금까지 70년 미국 외교사에서 왜 그들의 방식대로, 그러면은 그 외교 엘리트들의 방식대로 북한의 핵을 막고 미사일 개발을 또 인권 개선하고 북한 사회를 개방시키지 못했는지, 이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북미 회담 정상회담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는데, 그러니까 70년 냉전 체제를 지나면서 이들 극복해 보겠다는 많은 정치 엘리트들 있었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었고, 열정적인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서 지구촌 시민들과 함께 이 이념 대립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분쟁, 갈등,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런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가장 골치 아픈 트러블 메이커라고 했던 두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하고 그렇죠. 김정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냉전 시대의 이념 체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듯이 앞으로의 세계는 기존 질서로는 풀어낼 수 없는 뭔가 새로운 발상이 필요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커다란 지각 변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촛불 혁명도 그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도 두 경우가 성격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뭔가 콘크리트 같이 단단해 보이던 기존 질서 체제들이 하나 둘씩 균열이 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다음에 정치적 지표가 좌든 우든 간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전문가 집단, 주류 언론, 이런 쪽이 트럼프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보는 건 기존의 외교 문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 예. 그럼 기존의 그 외교 엘리트들의 가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편한 건데 예. 이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외신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뭡니까? 미국의 굉장히 전통이 있죠. 100년도 넘은 그 일간지인데 USA Today라고 하는 신문이죠. 예. 그 8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트럼프의 즉흥적 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한 기고문인데 이 기고문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미국 외교사는 수개월간의 신중한 준비, 일관적인 전략, 그리고 경험 많은 대통령, 아주 충분한 정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회담 정상회담으로 지금까지 미국 외교사가 점철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훌륭한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라는 그런 전통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크다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 좋은 회담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원한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존 체제의 미국 외교는 그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미국의 이익관계,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답습해왔던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진정으로 북한을 그들이 말하는 악의 축에서 꺼내줄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 워싱턴 물을 소위 좀 속되게 말해서 워싱턴 물 많이 먹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오히려 북한을 정말로 악의 축에서 꺼내주고 싶은 의제가 강하다는 게 이제 이 기고문의 주장이거든요. 예. 이 신문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찍이 1999년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북한과 미친 듯이 협상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 다루셨죠? 한 2주 전쯤에 이 코너에서. 일찍 99년인가에 트럼프가 쓴 책에 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들어있다 뭐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때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대통령 된다는 생각은커녕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존 체제에서 여러 이해관계, 이익관계 이런 것들에 둘러싸이지 않았을 내용들이 그러니까 당시 비전문가였던 트럼프라는 사람 입에서 술술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 엘리트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진한 발상 같이 보였겠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해관계로 동맥이 꽉 막힌 정치권만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예. 그 점에서 이제 아주 괴상해 보이는 언행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의 표현대로 미국 외교사가 풀지 못했던 해법이 워싱턴의 이단아 머리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관점이 뉴욕타임스에서 하나 실렸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북미 회담에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빈축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말을 좀 수정을 했는데 근데 10일자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에 따르면은 북미 회담에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크 랜더라고 하는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겠다는 아까 비슷한 맥락인데 갈망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네. 그 엄청난 갈망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판단은 차갑게 하지만 열망은 뜨겁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렸던 두 개의 기고문의 주장은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있었기나 하는가 열망은 차갑고 판단은 뜨거웠던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자 말하듯이 이제 북한이 악의 축에 있어줘야 미국의 군수산업, 그다음에 경찰 외교의 명분이 섰던 건 아닌지. 바로 그 점이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단화적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70년에 실패한 미국 외교 말고 그럼 어떤 모습이 미국 국기 옆에 있어야 할 북한의 모습인지. 네. 앞으로 그 한반도 문제의 경과를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기득권 세력이 바라는 한반도의 정책은 트럼프식 말고 그럼 어떤 훌륭한 더 방식이 있는지 맞아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기고문 또 보도들 소개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